사설 응급 차량들이 의료진 없이 환자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송 중에 환자가 위험에 빠져도 대처할 방안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남원 공공의료대 설립을 위해 예정 부지를 둘러봤습니다. 공공의료대의 역할과 설립 일정 자세히 알아봅니다.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잠시 전 개막했습니다. 46개국 246편이 열흘간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상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9 응급 차량에 탑승한 구급대원이나 의료진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보도 앞서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설 응급 차량들은 비용을 줄이려 아예 의료진조차 없이 환자를 옮기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불법 이송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사설 응급차 한 대가 도착하더니 운전기사가 직접 환자를 이송합니다. 의료진 태워서 다니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혼자 오시게 되셨어요? 그럼 혼자 오셨어요? 먼 타 지역 병원까지 환자를 옮기는 또 다른 응급 차량. 역시 운전기사 혼자 환자를 싣더니 보호자만 태우고 이송에 나섭니다. 모두 응급구조사 같은 의료인이 의무적으로 동승해야 하는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겁니다. 환자가 만약 병원으로 이송 시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에 맞게 응급처치를 실시하기 위해서 의료인은 꼭 탑승해야 된다. 이유는 인건비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은 의료인을 태우지 않는 조건으로 이송비를 할인해주고 있는데 이 또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그 회사 측에서 의료진이 타지 않으면 조금 한 20만 원 정도 저렴하게 갈 수 있다고 해서 상황이 이런데도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전라북도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원으로 해가지고 현장 나가서 보지 않는 이상 저희가 매일같이 그거를 지도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환자 상태에 따라 언제 긴급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사설 응급차들의 위험천만한 질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뇌출혈 증세로 숨진 고 강현희 소방관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들은 떠나는 고인을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고 강현희 소방관이 근무했던 전북 익산소방서에 연결식장이 마련됐습니다. 영정 속 아내와 인사를 나눈 남편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듬직한 맏언니 같았던 고 강현희 소방관의 허망한 죽음에 동료 직원들은 감정에 북받쳐 울먹입니다. 언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껴두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시작도 못한 채 예기치 않게 찾아온 이별의 순간이 새삼 아프고 또 아픕니다. 소방서장으로 거행된 연결식에는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전북도는 연결식에서 고 강현희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1계급 특진시켰고 구급대원의 열악한 인권 문제를 바로잡아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식순이 끝난 뒤에도 추모객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끝까지 운구행렬을 지켜봤습니다. 숨진 강 소방관의 유해는 당분간 전북 군산시 추모관에 안장된 뒤 순직 처리가 이뤄지면 국립대전 현충원으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서남대를 대신해 남원에 설립되는 공공의료대학이 관심입니다. 궁금한 건 여기서 배출되는 공공의사가 기존 의사들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공공의사는 쉽게 말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업을 마치면 의료 인력이 부족한 군지역이나 도서지역의 의료원, 보건소에서 최소 9년 이상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 게 조건입니다. 전공도 피부과나 성형외과 대신 응급이나 외상, 감염, 분만 등 취약계층의 이용도가 높은 과목을 맡게 됩니다. 선발 방식과 학제 등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보건복지부는 입지를 둘러보기 위해 오늘 남원을 찾았습니다. 강동혁 기자가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신설 공공의대 입지로 거론되는 곳은 남원 지역 4곳입니다. 지난 2월 폐교돼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서남대 부지를 비롯해 신생마을과 남원의료원, 그리고 KTNG 원료공장입니다. 공공의대 최적지를 찾기 위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남원을 찾았습니다. 학생들의 실습을 고려해 남원의료원과 인근의 KTNG 원료공장을 면밀히 살폈고 나머지 입지들도 장단점을 파악했습니다. 서남대 부지와 남원의료원은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원료 공장과 시유지를 낀 신생마을은 부지 매입에 유리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답사를 토대로 오는 2022년 개교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간호 등 보건 계열을 추가하는 설립안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까지는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안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사회는 다양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규모를 키워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공공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의사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확충됐으면 좋겠다. 정부가 서남대 폐교에 따른 지역의 상실감을 상쇄시킬 만한 의대 설립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봄날의 영화축제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늘 저녁 개막했습니다. 성년을 앞둔 19번째 축제를 맞아 많은 영화인들이 개막식에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개막식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희 기자 현지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전주 영화의 거리에 설치된 전주 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이 돔 안에는 3천여 명의 관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개막작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막작은 제일교포의 애환을 담은 정희신 감독의 야키니쿠 드래곤으로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올해 개막식은 배우 김재원과 최수빈의 사회로 문을 열었습니다. 앞서 오후 6시부터 시작된 레드카펫에는 수많은 국내외 영화인들이 참석해 성년을 앞둔 영화제를 축하했습니다. 심사위원인 배우 김상경과 류현경, 방은진 감독을 포함해 배우 안성기와 남규리 등이 참석했습니다. 배우 구혜성과 이희주는 감독으로 영화제에 초청됐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46개국 246편이 상영되며 그 어느 해보다 사전 예매율도 높아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객과 영화인이 영화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늘렸는데 영화 강철비의 배우 정우성도 영화제를 찾습니다. 스페셜 포커스 섹션에선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디즈니 영화가 준비돼 있고 버스킹 존에서는 공연과 인형극 등 가족 단위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돼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전주는 명실공히 영화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관 10주년을 맞은 전주 종합촬영소는 국내 영화의 대표적인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작년에 개봉해 680만 명의 흥행 대박을 거둔 영화 범죄도시 한 장면입니다. 촬영 배경이 된 경찰서 사무실은 실제 장소가 아닌 전주 영화 종합 촬영소에 설치된 세트입니다. 이처럼 전주 영화 종합 촬영소를 거쳐간 영화는 쌍화점, 최종병규활, 사도 등 총 56편에 이릅니다. 대표적으로는 그 야외 세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예요. 그만한 부지를 상설로 갖고 있는 영상이나 촬영소는 없어요. 이제 영화인들에게 매우 친숙해진 전주 영화 종합촬영소는 지난 2008년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대형 세트를 설치할 수 있는 스튜디오와 국내 최대 규모의 야외 세트장을 갖춰 지난 10년간 국내 영화의 산파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안에서 촬영되는 영화나 드라마들 내려올 때 그런 로케이션 서비스하고 연계해서 우리 촬영소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의 어떤 경쟁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걸로. 전주 영상위원회는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이번 주말 연휴 사흘간 전주 촬영소에서 제작된 영화 6편을 무료로 상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한지 문화축제 조직위가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올해 새롭게 구성된 조직위는 전 조직위에서 일했던 직원 3명에게 퇴직금과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민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또 2년 전 관객을 대상으로 러시아 월드컵 참관 경품을 추첨해 2명이 당첨됐지만 예산이 없어 지급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 임정엽 도지사 후보가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임정엽 후보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이나 한국GM 등 기업들이 떠난 전북을 살리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또 도정의 무능을 비판하며 완주 로컬푸드를 성공시킨 열정으로 전북의 생존권을 되찾겠다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도지사 후보들 간의 지방선거 공약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중당 이관석 도지사 후보는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부지사 신설을 공약했고, 정의당 권태웅 후보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남북 정상회담과 소방대원 순직에도 발빠르게 공약을 내놓는 등 정책 선거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주대학교가 개교 54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교내 JJ 아트홀에서 교직원과 재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호인 총장은 대학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전주시는 오는 10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경기전 광장과 공영주차장에서 국악 버스킹 공연을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민들을 위해 소리는 60데시벨 미만으로 공연은 지정 장소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익산시는 10월 전국체전에 북한팀을 초청하는 건의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대한체육회와 체전 조직위에도 건의문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북한 선수단 참여가 어려울 경우 태권도 시범단이나 응원단, 또 유소년 축구단 참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태권도 대부로 알려진 고 이준구 사범의 추모 공간이 오는 7일까지 무주 태권도원에 마련됩니다. 지난달 30일 숨진 고 이준구 사범은 1956년 미국으로 건너가 상하원 의원 300여 명에게 태권도를 전수하는 등 태권도 세계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주 MBC의 시내버스 회사 임금체불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4주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전주 A여객과 B여객의 실질적 사주인 63살 김모 씨 등 4명을 횡령과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초 회사 토지 매각대금 1억 5천만 원을 빼돌리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8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현웅 예비후보는 토론에 한 번 없는 경선으로 민주주의를 흔든 민주당을 탈당해 시민 후보의 이름으로 전주시장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평화당 엄윤상 예비후보는 이 후보가 민주당으로 인지도를 끌어올린 뒤 탈당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뒤집었다며 정치를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식용란에 대한 살충제 일제 검사가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이달부터 2달간 도내 산란계 농장 120여 곳에서 생산하는 달걀에 대해 33개 종의 살충제 잔류 검사를 실시합니다. 지난해 8월 국내산 달걀에서 유독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달걀이 대량 폐기되는 등 달걀 파동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정읍 산회면 한 돼지 농가에서 불이 나 축사 18개 동 가운데 3개 동이 전소되고 돼지 700여 마리가 폐사해 3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